반갑습니다. 초롱부동산 TV소장 방인선입니다. 오늘은요, 우리가 집을 전세를 주놓은 상태에서 집을 팔게 되면 그냥 바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세입자를 이제 안고 사야 되는 그런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.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래가 조금 금액이 더 있어도 거래가 되는가 하면 세입자를 끼고 한마디로 갭 투자처럼 매수를 해야 될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수의 폭이 훨씬 좀 좁죠. 그러다 보니 사례를 하나 지금 잠깐 살펴볼 텐데요. 한번 처음에 전세를 줬다가 전 매도인이 그리고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그런 이제 집을 매매를 해서 사게 된 거죠. 여기 보시면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미 썼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집에 3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을 샀어요. 그런 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3년 차 된 그 집을 이제 사고 난 뒤에 1년이 더 채워졌죠. 그러니까 임차인 경우에는 2년 플러스 1 플러스 1셈이 되는데 요 2 플러스 1 요때 주인이 바뀌고 다시 1년을 더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5% 이상 올려가지고 그리고 원래 있던 요서 더 살고 싶은 거죠. 이분은 그렇게 해서 현 임차인과 매수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전 주인 소유일 때 3년을 살았고 주인이 바뀌고 나서 1년을 더 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앞으로 2년 더 살면 합의 6년을 이제 살도록 임대차 그 기간이 되는 거죠.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만료 후에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1년이 지나가 다시 새 계약서를 쓴 거예요. 그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아니고 새로운 계약서를 썼습니다. 그렇게 썼을 경우에 그 계약이 2년이 지나면 그 집을 사셨던 그 매수인한테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고 내가 계약서 다시 쓰고 2년이 또 지났으니 지금부터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나는 쓸 거야 라고 행사를 할 수 있냐는 게 요 오늘 유튜브를 찍는 요 내용의 포인트입니다. 어떨 것 같으세요? 앞에 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3년 살다가 주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그대로 쓴 게 있겠죠. 그 임차가 남은 1년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계약서를 2년짜리를 임대인이 바뀌었으니까 썼고 그리고 그 기간이 또 이제 2년이 끝났습니다. 그럴 때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더 무조건 살려고 합니다가 가능한지 요 질문인 거예요. 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사 불가능합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왜 불가능할까요?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. 여기 2항에 보면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.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2년으로 본다. 이분은 매매되기 전에 전 주인한테 이제 2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한해서 이미 썼죠. 근데 동법 제3조, 이건 대항력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조문인데요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. 여기에 4항에 보면 임차주택에 세대로 살고 있는 그 주택의 양수인 그 집을 넘겨받은 매수인이나 뭐 이런 거겠죠. 그 밖에 임대할 권리까지 승계한 사람을 다 포함해서 양수인이라고 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집을 매수한 매수인이겠죠.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매도를 했던 전 임대인 그 사람이 이미 임대를 하고 있을 때 1회에 한해서 한번 썼죠. 그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하고 다시 계약서를 썼을지라도 이거를 다시 또 2년 더 살겠습니다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집을 요즘 같은 경우에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연 DIL이 입주권 거래가 많았었습니다. 초롱부동산에서는요. 그게 곰곰 되돌아보니까 부산이 지금 그동안 팔리지 않던
그런 내 아파트, 기존 구축 아파트들이 거래가 막 됐어요. 집을 내놨는데 1년이 안 돼도 1년이 지나도 안 나가던 그런 집들이 계약금 뭐 넣겠습니다. 계좌 주세요. 막 이런 그게 이제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. 그 또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 집이 팔리다 보니 팔린 그 계약금으로 바로 다시 부동산을 사둬야지만이 안심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그동안 눈여겨봐왔던 대연 DIL의 그런 84 타입이나 이런 입주권들이 59 타입 입주권 99도 마찬가지예요. 거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. 내 아파트가 팔림으로 해서. 근데 이제 내 아파트를 뭐 팔거나 전세 주고 있던 그런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럴 때 도대체 이 세입자를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뭐 거주하셔야 되는 건가? 집을 살려고 하는 분은 언제 들어오실 수 있는 건가? 들어온다는 게 보장이 돼야 뭘 계획을 잡고 집을 사고 팔고가 가능한데 계약갱신 요구권이 어떤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지 그걸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나면 집을 조금 사고 팔 때 도움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? 한 번 더 잠깐 정리를 하면요. 제일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집의 매도인 그분과 이미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번 임차인이 썼다. 그러면 그분은 내가 다시 그 집을 받아서 사더라도 남아있는 그 계약갱신 요구권의 기간 그거 딱 살고 나면 그냥 내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. 승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. 1회 안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이제 그거 할 생각이 없어서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한번 만료가 됐어요. 그리고 나서 뭐 2년 더 다시 세를 줬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세 계약서를 쓰더라도 나는 2년 뒤에는 들어가는 플랜을 짜도 된다는 거죠. 내하고 다시 쓰고 다시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내한테 2년을 더 쓰면 나는 새로 산 집에 4년 동안 향후에 못 들어가나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앞에 한번 쓴 것 같으면 쓴 걸로 종결이라는 거예요. 2년 딱 더 살고 나면 내랑 다시 새로 계약서를 썼지만 그분은 내보내고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나마 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.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 그 협회에서 정리가 올라온 부동산 법률 상담 사례 모음집에 있는 질문 15번째 항목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린 겁니다. 이렇게 하나씩 조금 도움되겠다 싶은 내용은 찬찬하게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재개발, 뭐 세금 이런 얘기만 하니까 지겹죠? 조회수도 또 별로 안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도 재미가 없습니다. 새겨 들어보면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데 세금이야, 지겨워 뭐 이러면서 안 듣기 쉽고 맞죠? 근데 집을 또 세를 주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적용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. 그러니까 짧지만 한 번씩 들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저 도움되고 힘이 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